친구야, 나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사실, 오래전부터 네 아내랑 사귀었어.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네 아내가 나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서로 이혼하고 함께 새 출발하자고 했어. 난 그 말을 믿었고, 내 아내와 이혼까지 했어. 넌 임마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친구 아내한테는 그러지 않아.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내 아내, 그 말도 거짓말이었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나도 결국은 버림받았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모조리. 인생 끝장을 내줄 거야.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 강도윤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버튼을 한번 쿵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대도시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다. 32층에 자리 잡은 강도윤과 이서연 부부의 집은 깔끔하고 단정했다. 넓은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진 공원과 푸른 하늘은 이들이 가진 평온한 삶을 대변해주는 듯했다. 강도윤은 대기업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평소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이어왔다. 아침 7시에 정확히 일어나 헬스장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8시에 출근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교과서 같았다. 하지만 이런 성실함이 오히려 아내 이서연에게는 점점 무심함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서연은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며 자유롭게 일했다. 늘 세련된 차림새로 외출했고 밝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정작 남편에게서 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섬세한 관심은 좀처럼 얻지 못했다. 결혼 초반에는 참고 견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외로움은 짙어져만 갔다. 민지우는 강도윤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였다.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형제처럼 지냈고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이어왔다. 민지우는 현재 소규모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밝고 친근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 역시 아내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자주 함께 모였다. 주말이면 삼겹살을 구워 먹고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다. 민지우는 가끔 농담 삼아 말했다. 야, 도윤아. 넌 어떻게 그렇게 감정 표현을 못하냐? 이서연 씨는 얼마나 외롭겠냐?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말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그 말에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고 싶어. 그녀는 무심히 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무심히 등을 돌린 채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텅 빈 마음을 달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민지훈이 보낸 오늘 재밌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별 뜻 없는 인사였지만 서연은 이상하게 그 한 줄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한편 도윤은 그런 서연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일상에 파묻혀 살았다. 그에게 있어 서연은 변함없이 곁에 있을 가족이었고 변할 이유가 없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로 다른 결핍과 오해가 쌓여가던 어느 날 아주 작은 균열이 이들의 삶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운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오후 서연은 민지훈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평소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뤘고 서연은 홀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민지훈은 서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혼자야? 도윤이는? 서연은 쓴 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돌렸다. 또 일이래요. 요즘은 일하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야, 그 자식 원래 그랬잖아. 기계처럼 사는 거. 근데 넌 기계랑 살기에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서연은 그 말에 문득 가슴이 저릿했다.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작은 이해와 온기의 말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지우는 서연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서연은 점점 그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카페의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가을의 쓸쓸함이 둘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의도치 않게 지훈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단순한 안부 인사에서 시작된 메시지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로 깊어졌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그래.
서연 씨 생각하면서 버텼어. 언제부터였을까? 서연은 도윤보다 지훈에게 먼저 힘들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지훈은 누구보다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한 잔의 술자리 후, 지훈은 술 기운에 서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지훈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미안해. 근데 나 서연 씨를 그냥 친구로만 볼 수가 없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오래도록 갈구하던 따뜻함이 밀려들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품에 안았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이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현실을 잊고 싶었다. 그리고 지우는 세상의 죄책감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서로를 아는 채 두 사람은 너무나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었다. 민지우는 요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숨막히던 일상, 식어버린 결혼 생활, 무의미했던 하루하루, 그 모든 것에 균열을 낸 건 이서연이라는 존재였다. 지우는 매일 서연을 생각하며 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그녀가 내뱉던 외로운 한숨, 모든 것이 그를 이끌었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다. 어느 주말 지우는 결국 결심했다.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거실 조명 아래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술 마셨어?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침묵이 흐르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지우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더 잔인해질 것 같았다. 아내는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들려오는 가늘고 끊어지는 울음소리. 지우는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시 돌아설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둘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이 깔끔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지우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연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믿었다. 서연이 자신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그 무렵 강도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야, 진짜 이혼했다고 대체 왜? 도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진심이야, 도윤아. 도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한 거겠지. 표면적으로는 친구를 이해하려 했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저렇게까지 사랑에 빠질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었나? 하지만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늘 믿어왔던 친구였고 설마 그런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도윤은 모른 채 지나쳤고 지우는 혼자서 작은 설렘과 희망을 품은 채 서연과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지를. 민지우는 서연과 함께할 새로운 삶을 꿈꾸며 작은 전셋집을 계약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20평 남짓한 신축 오피스텔. 창문을 열면 멀리 한강이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서연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매일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집 계약했어.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하지만 서연의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간헐적으로 변해갔다. 한때 따뜻하고 길었던 답장이 응, 알겠어. 바빠로 변해갔다. 지우는 서연이 바쁜 줄로만 알았다. 프리랜서 강사로 여러 강의를 나간다고 했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우연히 강남 한복판 화려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다.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웃으며 와인을 들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손등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고 서연은 부끄럽게 웃으며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민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다. 뭐지? 설마 아니겠지? 그는 자신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자신에게 보여주던 미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이다가 비틀거리듯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지우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강남 근처에 있었어? 하지만 서연은 몇 시간 뒤에야 짧게 답했다. 응, 모임 있었어. 왜? 그 한 줄의 답장,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무심한 태도. 지우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던 사랑은 서연에게는 그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지우는 소문을 듣게 된다. 서연이 최근 고급 요식업체 대표인 최승우라는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이야기였다. 차가운 현실이 온몸을 짓눌렀다. 민지우는 무너졌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자신이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 여자에게 이토록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민지우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래.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좋아. 나도 이제 다 잃은 김에 무너뜨려주지. 지훈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순수하고 따뜻했던 그 눈빛은 이제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늦은 밤 강도윤 씨는 오랜만에 민지훈 씨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한적한 골목 안작은 선술집, 낡은 나무 테이블 위로 소주잔이 몇 번이나 비워지고 채워졌습니다. 야, 요즘 힘든 일 없지?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훈 씨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한참을 말없이 술잔을 바라보다가 턱하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도윤아, 지훈 씨는 흐릿한 눈으로 도윤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사실 내 아내 서연 씨하고 그동안 몰래 만났어. 말이 끝나자 선술집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훈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민지훈 씨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어. 서연 씨가 네가 너무 무심해서 외롭다고 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빠져버렸어. 도윤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가슴 깊숙이 쿡 박히는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넌 임마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친구 아내한테는 그러지 않아. 지금은 나도 버림받았어. 서연 씨, 다른 남자 만나더라. 나 버리고. 지훈 씨는 쓰디쓴 웃음을 흘리며 소주를 털어넣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믿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도윤 씨의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모조리. 인생 끝장을 내줄 거야. 믿었던 친구, 사랑했던 아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소주병들만이 차가운 진실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술집을 나서는 순간 강도윤 씨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 속은 터질 듯 끓어올랐습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했던 아내,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도윤 씨는 주먹을 움켜쥔 채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셨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윤 씨의 심장은 들끓는 용암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 최승우를 무너뜨리기, 도윤 씨는 가장 먼저 아내 이서연 씨가 새롭게 얽혀있는 남자 최승우를 정조준하셨습니다. 최승우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의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도윤 씨는 직접 만나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증거 서류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서연과 최승우가 주고받은 메시지, 둘이 함께 찍은 은밀한 사진, 호텔 체크인 내역. 며칠 뒤 최승우의 아내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간통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정이 산산조각 났고 최승우는 사회적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도윤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최승우가 운영하는 고급 요식업체의 뒷거래, 허위 매출, 불법 도박 투자 의혹까지 모두 정리해 언론에 제보하셨습니다. 유명 요식업체 대표, 불법 도박 자금 연루, 기사 하나로 최승우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란 쓰레기였네. 도윤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도윤 씨는
자신이 직접 최승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복수 민지훈을 파멸시키기. 다음은 민지훈이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지훈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철저히 조사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그동안 세금 신고를 부실하게 해왔고 고객사와의 뒷거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모든 증거를 제보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훈 씨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끊었고 은행은 대출 회수했습니다. 민지훈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도윤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7천만 원 청구. 민지훈 씨는 법원에 출석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차갑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밟은 대가를 이제 받아라. 세 번째 복수, 아내 이서연에게 최종 철퇴. 마지막은 아내 이서연 씨였습니다. 도윤 씨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이서연에게 있음.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이서연 씨는 법정에서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복수를 완성했으나 분노는 가시지 않았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에도 강도윤 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한강변에 서서 캔커피를 힘껏 짜내듯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끓던 분노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겠습니다. 한밤의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도윤 씨는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복수, 분노로 끝난 그 밤. 그것은 결코 후회 없는 복수였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을 때 강도윤 씨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최승우는 가정이 파괴되었고 사업은 붕괴되었습니다. 민지훈은 친구도 명예도 사업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차갑고 초라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늦은 밤 강도윤 씨는 홀로 한강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텅 빈 강둑을 따라 부는 바람이 그의 외투를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지근한 캔커피 한 통, 그 안에는 끓어올랐던 분노 대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알고 계셨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똑같은 상처를 허락하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구겨진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과거를 등진 채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새벽 어스름 사이로 번져가는 도시의 불빛처럼 강도윤 씨의 새로운 삶은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기대도 없이 그 어떤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강도윤 씨는 홀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